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독법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지만 진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유의 핵심에 대해서 내 몸의 독소 상태 5단계는 어떤 건가요? 자연치유에서는 독소의 상태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몸에 독소의 쌓인 상태에 따라서 독소 1단계에는 붓고 배변이 불안정하고 손반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경우, 이런 증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죠. 이것은 장 해독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소 2단계죠. 이 상태가 되면은 불면이 오고 만성 피로가 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 정도의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장과 간을 같이 해독해야 됩니다. 독소 3단계에 들었으면 이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염증, 이런 대사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장과 간, 혈관 일부까지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4단계 들었으면 연역과 호르몬이 붕괴되고 여러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 몸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과 간, 혈관을 포함한 전신 순환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5단계에 들면은 이때는 세포를 넘어서 유전자까지 세포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해독은요, 내 상태를 모르고 하면 과하게 하게 됩니다. 상태를 알고 해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기간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어떤 생활 리듬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독은 아주 소박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좀 지켜주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고, 늘 숨이 얕아지지 않게 이렇게 고르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리듬이 회복되면 몸은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 진단이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간해독, 장해독, 혈관해독, 여러 가지 해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출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변은 불규칙하고 잠은 얕았고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 해독도 하지 말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주만 생활 리듬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사 시간 좀 규칙적으로 좀 고정을 하게 하고, 특히 야식을 좀 중단하고 낮에 잠깐 호흡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좀 쉬어주자.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해독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때 이미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막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안심했을 때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독법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뭔가 더 하려고 막 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몸은 이제 스스로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해독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해독은 빼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해독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검사도 꼼꼼히 해주고 또 수술도 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약도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병은 나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괜히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유 없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이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지만 진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유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 응급을 막는 그런 약들, 위기를 넘기는 그런 치료들, 이 모든 것은 병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우울증처럼
삶 전체와 얽혀 있는 이런 병들은 병원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원은 치료는 해줄 수 있어도 회복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구조적으로 몸을 이렇게 다룹니다. 간 수치가 오르면 간 보호제 주는 거예요. 간약을 주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씁니다. 종양이 생기면 수술과 항암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상처와 희망이 함께 얽힌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은 고쳐졌는데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은 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반복됩니다.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치료를 이렇게 봅니다. 진짜 치료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의사를 깨우는 일이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은 멈춰선 시계를 고쳐주는 곳이라면 자연치유는 그 시계가 다시 제 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 수술을 잘 받았는데 소화는 안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늘 불안하고 입맛이 없고 감정이 자주 무너진다면 이 상태는요 완치가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연치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회복을 다룹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마주하고 장을 비우고 간을 쉬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하루 한 끼 식사를 바꾸는 것부터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까지 하게 되죠. 이것이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치료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야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대요. 그 말을 듣고서 포기한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음식 하나를 바꾸면서 피를 살리고 억눌렸던 감정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나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제가 임상에서 확실히 느낀 건 이겁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유일한 치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이런 선택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회복을 미루지 않는 이런 하루, 이건 어느 병원에서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병원은요,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이런 치료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회복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여정. 오늘 그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뎌 보세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와 병원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연치유는 치유라고 얘기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해요.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이 치료를 약을 주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그러죠. 그 주체가 병원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또 회복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한 번 더 운동을 더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좋아지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이면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느냐, 병원에 그냥 맡기느냐, 이 차이라고 봐도 됩니다. 2년 건강계획서는 무엇인가요? 2년 건강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암 진단받고 나면 일단 2년 건강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이룰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가 없으면, 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암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게 없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2년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몇 달도 견디기가 힘든데 무슨 2년씩이나 계획을 세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은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지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보면요. 첫 번째가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방향성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내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그 기간 안에 상태가 정말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몸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이것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몸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2년 건강 계획이 중요한 이 두 번째가 시간의 프레임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년은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암 치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현대의학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나는 한 시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약물들 2년 사이에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2년 동안만 버티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 또 이 세 번째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감정들, 두려움, 불안, 절망, 우울감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잃는 것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2년 건강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순간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하나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년 동안 계획을 작성하면 정말 좋을까요? 이 2년 건강계획의 핵심 요소는 2년 건강계획은 단순히 살아보자 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건강 목표입니다. 내 면역력을 강화하겠다. 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와 여행을 함께 가겠다 라든지 책을 쓰거나 나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꼭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정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겠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명상이나 상담 같은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에 들어가면 좋고요. 네 번째가 사회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정기적으로 어떤 소통하겠다라든가 암 환자의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건강 계획으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단계별 작성 방법으로 이 3스텝으로 작성을 제가 권장드리는데요. 첫 번째, 1스텝입니다. 스텝 1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 동안 산책을 한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리터의 물을 꼭 마신다. 이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스텝 2로요. 달성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기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또는 매주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3개월 동안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단 개선을 시작한다. 이런 거죠. 이후 6개월 동안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쉽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 3는요. 기록하고 점검하기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매주 또는 매달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3스텝으로 작성과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2년 건강계획 사례가 있는데요. 한 말기암 환자는 2년 후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식단도 개선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명상 같은 것을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등산을 즐기는 그런 꿈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2년 건강 계획은 단순히 목표가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그리고 또 오늘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상냥한 이런 나날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몸과 마음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스스로 믿어줬으면 싶습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년 건강계획으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암 환자 2년 건강계획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2년 건강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희망과 방향을 주고 치유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서는 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의 질과 치유 효과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겁니다. 2년 건강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왜 이 계획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년 건강계획서 작성 전에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년 건강계획서의 의미입니다. 이 2년 건강계획서는 단순한 계획 아닙니다. 계획서 안에는 반드시 환자의 어떤 건강 목표, 삶의 의미, 희망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합니다. 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여정을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은 첫째, 명확한 방향성을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좀 정리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강계획서를, 2년 건강계획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첫 단계는 목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나만의 꿈과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목표는 하루 예를 들어서 30분씩 산책하기,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삶의 목표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내가 좋아하는 놀이 시작하기. 심리적인 목표는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기, 주 2회 명상하기.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여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목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버티는지, 왜 이 치료를 견디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명확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정리된다는 거죠. 셋째, 실천력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하면은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계획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입니다. 2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은 첫째, 1개월 목표, 식습관 개선, 물 섭취 늘리기, 이런 것들이죠. 둘째, 6개월 목표, 꾸준한 운동 습관 만들기,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고요. 셋째는 1년 목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완성하기 같은 거. 이처럼 작은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어떤 목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기입니다. 계획서에는요, 단순히 목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문구와 다짐을 함께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 이런 문구들은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포터와 협력하기입니다. 계획을 혼자 작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 서포터 함께 더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혼자만의 계획은요,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서포터와 함께하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실천 과정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주 가족과 건강 체크, 친구와 함께 산책하기 목표, 이런 계획은 서포터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건강계획 작성 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방법으로 실천한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2년 건강계획 작성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일단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계획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침대 옆, 출입문 입구, 아니면 요즘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의 어떤 배경화면 같은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일 계획을 상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 점검과 수정하기입니다.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대신요, 연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울 수 있으니까요.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획서도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시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마다 목표 달성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수정하기. 내 몸 상태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입니다. 계획서의 어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좀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보상해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작은 선물하기라든가, 목표를 달성한 어떤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든가, 감사일기를 2주간 열심히 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보상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실제로 실천 성공 사례를 보면요, 말기암 환자분이었는데요, 2년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의 입학식에 한번 참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걷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자연식을 실천하기.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목표를 결국 이뤘고요. 계획이 자신의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2년 건강계획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년 건강계획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희망과 꿈을 담아서 여러분만의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건강은 물론 삶의 의미와 어떤 기쁨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건강계획서는 어떤 건가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건강계획 안에 이건 내가 무슨 일이 막 있어도 내가 막 꼭 이건 막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너무 강한 걸로 하다 보면은 결국 본능하고 싸우면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막 무거운 계획을 써놓고 막 3일 지나면은 잘 안 되는, 이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습관, 이런 마음들은 길란 길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과거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